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사용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용승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이죠. 최근에 저희가 희한하게 프로젝트 5개가 사용승인이 겹쳐가지고 연달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시작이 다 똑같았던 건 아니죠. 제각각이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정말 특이하게도 다 겹쳐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접수를 하고 준공을 내면서 이에 대한 콘텐츠를 좀 한번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건축 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그 행정 절차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요 썸네일이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사용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이제 쭉 할 거예요. 실시 설계 도서대로, 그러니까 도면대로 쭉 공사를 할 것이고요. 이제 감리자가 감리를 공사가 잘 되고 있나, 도면대로 잘 짓는지 감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건물을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권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 여러가지 이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되어야 이제 건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면요, 감리자가 도대체 이제 사용 승인을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의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제 현장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설계자와 감리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어차피 설계자나 감리자 모두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감리까지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설계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건축사한테 그러니까 감리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공사에 대한 사항들은 감리자가 쭉 지켜봤으니까 그런 것들 파악을 이제 현장에서 감리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들 보면은 다 현장에서 감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리자가 현장을 보고 이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이제 요 시공사는 빨리 준공을 내려고 해요. 무조건 공사를 빨리 끝나야지 뭐 잔금도 받을 것이고, 빨리 여기를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공사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접수부터 그냥 해달라고 맨날 쪼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면 진짜 뭐 아직 멀었어요. 멀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서류 준비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일단 접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보완으로 하자.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요,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도 사람이에요. 보면 뻔히 다 알거든요. 이게 진짜 모르거나 실수로 뭐 몇 가지 빼먹고 접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거 다 빼먹고 일단 접수 먼저 하고 본 건지 다 압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뭐 이거 장난으로 생각하나? 그렇게 하고 벌써 우리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이랬을 경우는. 요즘같이 건수가 없어서 덜 바쁠 때는 모르겠지만 건수가 많고 바쁘면 무조건 순서 맨 뒤로 밀리는 거예요. 결국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잡으려던 괜한 꼬투리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이거 미리 서둘러 가지고 한다고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공사도 시공사인데 건축주가 서두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이제 임대 날짜를 촉박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공사 기간을 타이트하게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임대 진짜 중요하죠. 특히 요즘같이 진짜 임차인 구하기 어려울 때는 임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느라고 이 임차인들도 뭐 다 사정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임대 계약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가 마르는 거죠. 임차인들은 그 건물 빨리 정리하고 이제 들어와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공사는 아직 멀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빨리 사용승인 접수해서 저거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접수해 주세요.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감리자나 이 설계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시공에 가는 거는 오로지 이제 건설사한테 달린 거기 때문에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막 무작정 접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대 계약할 때 정말 좀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 시공사가 공사를 늦게 해서 이제 지체가 될 경우에 지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임대가 늦어져서 나가는 지체보상금도 있더라고요.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물론. 그래서 임대가 늦어지면 이 임차인한테 지체보상금을 뭐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리고 이 사용승인 접수하고 나서 이 잘못된 보완된 상황들이 나와서 고쳐야 되면 이 사용승인 처리 기간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하고 정말 뭐 이 감리자든 다 같이 이거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 가면서 그냥 건축주 맘대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제 사용 승인 도면과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 뭐 바로 접수할 수도 있으나 그 전에 일단 허가권자 사전 미팅을 미리 합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공사를 다 했고 별 특별한 지장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우리 허가가 났던 대로 그대로 공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중간에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 그렇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이 변경 폭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공사 중에 이 설계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허가사항 변경이죠.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먼저 선시공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부터 잘 받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부터 따지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설계 변경 허가를 할 정도로 그 변경폭이 크지 않다, 뭐 문 위치 조금 바뀌고 뭐 이 수도 위치 조금 바뀌고 뭐 변기 위치 조금 바뀌고 뭐 살짝 요런 거다, 간단한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 때 일괄 처리로 한꺼번에 그냥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미한 변경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가 어떻게 면적이 조금 바뀌고 여기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때 미팅 때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도면도 이 경미한 변경들이 다 반영이 된 최종 도면이어야 되는 거고요. 허가대 도면하고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건축도 바뀔 수도 있고 기계, 전기 등 설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변경되는 폭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도면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 비용이 뭐 진짜 뭐 별거 안 된다, 변경 사항이, 그러면 뭐 건축사가 이제 그냥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변경폭이 커서 작업을 꽤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이제 요청할 수도 있겠죠. 기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전기도 우리가 도면 수정을 요청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공사에서 기계전기 시공사에서 이런 도면을 수정을 할 수 있다, 도면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 각각의 감리들이 있다면 감리자의 승인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서류들도 요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거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다 이제 건설사 서류들이에요. 뭐 여러가지 필증들부터 여러가지 이제 자재들에 대한 뭐 납품 확인서부터 이제 시험 성적서부터 뭐 품질 인증서 이런 것들 쭉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또 감리자가 준비할 서류들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서류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도면 서류가 다 준비가 되고 이런 내용들, 변경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허가권자 사전 미팅이 다 된 다음엔 그럼 접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이제 세움터라는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움터에다가 이제 도면과 서류들을 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작성할 기본사항들 쭉 작성을 하고 또 인증을 할 것도 있습니다. 인증도 이제 감리자들이 인증할 것들이 있어요. 건축에 관한 사항들, 아니면 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행검토서라는 데는 이제 기계 분야,
전기 분야에서도 이제 작성을 하고 쭉 인증을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감리자가, 건축사가 인증을 하면 되는데, 기계나 전기 분야의 인증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은 기계 감리는 필요 없고 전기 감리는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 감리 계약을 할 때 그냥 기계 감리도 같이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인증할 때 그냥 이 감리자들이 인증을 해주면 되게 그렇게 하는데, 요것도 이제 뭐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제 감리자가 없는데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누가 인증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이제 도장값이나 이런 것을 이 기계전기 업체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값 내놔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둘 다 감리 계약을 해버린다. 원래 이제 이 법에는 이 작성을 건축주나 감리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주가 뭘 알고 이거 작성을 하고 인증을 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감리자가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건축사의 업무 범위라 그래서 또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용 승인의 업무 주체 자체가 이제 건축주와 건설사예요. 설계자나 감리자는 그냥 협업 개념입니다. 관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썸네일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올렸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용 승인은 건축주와 건설사가 주체가 돼서 이제 이 행정 절차를 쭉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건설사도 이제 대형 건설사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중소건설사들 있잖아요. 이런 건설사는 진짜 이런 세움 터고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용 승인 이 서류들 목록도 뭔지 몰라가지고 꼭 이 건축사나 감리자한테 그 목록 좀 정리해서 항상 달라 그러고, 알아서 하는 데를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자나 이 감리자, 이 건축사가 이런 행정 절차를 대신 이제 진행해 주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 계약 시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없이, 얘기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당연히 설계자나 감리자가 사용 승인 내는 비용을 따로 또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추가금 요청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늘 항상 그래 왔으니까. 아니 이것도 진짜 건축사들마다 말도 많고 논란이 많은 게, 건축주도 할 줄 모르고 건설사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배째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주와의 관계도 있죠. 특히나 또 이 건축주와의 관계가 쭉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황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거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 건설사들 그 교육을 과연 누가 시켜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너네가 처리해라. 근데 공무원들마저도 아마 건설사에서 이거 한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으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건축사 소환을 합니다. 짜증내면서 부를 거예요. 알아서 좀 처리를 하라고. 물론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원칙대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건축사가 하면서 대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용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해주면 안 된다, 뭐. 아니 내가 설계한 건물 그래도 잘 준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지게. 기왕 감리도 멋지게 한 거 끝까지 해가지고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죠. 그래야지 또 건축주가 그 다음 일 맡기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실랭이 해보십시오. 뭐 혼자 뭐 굶어 죽을 겁니까? 이 수주하기 진짜 어려운 세상에.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제가 그때도 아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용 승인만이 아니고 이거는 착공신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업무 주체는 이제 건축주와 건설사이고 설계 감리는 이제 관계자다. 그렇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건축사가 해준다. 요것도 건설사 어려워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 이제 담당 공무원은 특검 있죠, 특검. 요거를 이제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특검이라고 부르죠. 이 해당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의 건축사라고 하면 돼요. 모르는 건축사.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보통 강남구에 이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 뭐 성북구라든지 저 동작구라든지 보통 타구에서 지정이 됩니다. 노원구에서 막 오실 때도 있고요. 다 달라요. 지정 순번에 따라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회에 보내서 협회에서 이제 그 순번에 따라 받아가지고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특검자가 정해지면 보통 한 이틀 안에 현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허가권자 공무원 대신에 나와가지고 이 건물이 이제 도면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대지 안에 공지, 그러니까 대지 경계에서 떨어진 거리, 건물까지 거리들, 아니면 뭐 주차구역 치수라든지 뭐 조경이 잘 돼 있는지 도면대로, 아니면 건물 내부적인 것들 내부에서도 다 보겠죠. 도면하고 비슷한지 치수들 다 재고, 뭐 계단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또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잘 끝난 것이고, 이제 보완사항이 또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이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사가 덜 된 상태에서 또 접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이유도 있는 거죠. 접수하면은 거의 이틀 안에 특검자가 나오는데 이제 특검자가 나와서 현장을 봤을 때 막 지금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도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충 또 볼 거로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고 괜히 불안하니까 이 사람도 다, 왜냐면 잘못되면 책임을 당연히 자기가 지고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보다 보면 또 이상한 부분 나오고, 그럼 또 수정 반복되고 하다 보면 시간만 또 지체되고 악순환이겠죠, 당연히. 어쨌든 특검자는 그렇게 나와서 볼 것이고, 또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는 나름대로 이제 도면, 서류, 검토를 또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협의부서, 우리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협의부서들에 돌립니다. 물론 허가 때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거에 한 보통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 건축과에서도 당연히 뭐 빠진 서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보완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런 협의부서도 마찬가지로 쭉 검토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협의부서들 중에 현장으로 직접 검사하러 나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장애인 관련 부서, 그리고 도로, 원상복구 관련 부서, 이제 정화조나 그 오배수 시설 관련 부서, 그리고 주차 관련 부서, 주차장이 좀 넓고 주차 대수가 좀 많다 싶으면 이제 주차과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보통 이제 도시계획과라고 많이 하는데, 이름은 어쨌든 지자체마다 조금씩 부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과들에서 이제 현장을 나와가지고 특검자처럼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뭐니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입니다. 엄청 꼼꼼하게 보고, 점자 블록 30cm 떨어져야 되는데 뭐 31cm 띄어놨다, 1cm만 차이 나도 재시공, 뭐 경사로 기울기, 각도기 다 갖고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울기 달라도 재시공, 문폭 조금만 덜 나와도 재시공. 그냥 이 장애인과는 물론 이제 협회에서 나오는 건데 무조건 재시공이라고 보면 돼요. 재시공한 다음에 검토, 재시공한 다음에 검토. 도로 원상복구도 요것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원한다고 해놨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경우예요. 그리고 주차과에서도 나와서 치수, 주차 치수 이제 민감하잖아요. 주차 통로부터 이제 주차구역 치수 이런 것들 다 보고, 정화조도 당연히 잘 작동되는지 검토하고, 지구단위 내용들 뭐 생태면적 조경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받은 항목들 제대로 다 지켜져서 현장에 적용이 됐는지 다 나와서 보거든요. 그래서 막상 사용 승인을 접수하고 이 협의부서들에서 나와가지고 수정사항이 나오죠. 그럼 이게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은 건설사 이제 현장 소장님이,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이 미리 이 해당 공사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될 때쯤에 협의를
왔다 갔다 바쁘게 다니는 겁니다. 구청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들어가서 우리가 도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장애인도 요렇게 여기 우리가 요 정도 떼고 요 정도 적용하면은 괜찮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죠. 다른 상황들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시간을 충분히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빠꾸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협의부서 보내요. 공문을 보내는 거죠. 보내면 해당 협의부서에서 현장을 나오죠.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보완이라고 해서 보내요. 그럼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이 협의부서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건축과에서 재협의 공문을 또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거 보고 그제서야 또 날짜 잡아가지고 또 나와요.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재협의 공문이 온다고 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도 스케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밀리고 하는 거예요. 순번 지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용승인 검토 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증에 관해서도 또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서류에 관련된 영상을 할 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이 좀 열일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엔.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런 거를 현장 소장님이 모르셔도 뭐 이제 감리자가 얘기를 해주든, 아니면 이제 건축주분들 요즘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용 승인 기간은 정말 뭐 착착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보셔야 된다. 뭐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럴 것들 생각하면 이제 3주. 최근에 저희 진행하면서 뭐 4주 걸린 것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늘어지면은 4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민원이에요. 민원. 요거는 무조건 사용 승인 접수 전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사전 미팅을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걸 거예요. 주변의 민원. 왜냐면 공무원도 민원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 들어왔을 테니까. 그래서 요 옆집 이 누구누구씨 이거 다 해결됐습니까? 다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해결이 안 됐으면 준공을 안 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공 낼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내가 하수 배출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미리 계산을 해서 내는 건데, 이게 이제 비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막 1,000만원, 2,000만원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그만 건물들도 규모가 더 커진다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 갑작스럽게 이제 건축주분들이 접하면은 또 이건 갑자기 또 웬 말이냐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언급해드리면 좋고요. 요거는 또 안 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그 사업 초기에 한 방에 다 냈으면은 안 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건물 신축하기 전에 있던 건물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굉장히 크게 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그 규모에 못 미쳐요. 그럴 때는 또 안 내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네,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요 정도면 이제 이 사용 승인에 대한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류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뭐 다음 콘텐츠로 만들거나 좀 제가 생각해 볼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요 전반적인 사용 승인에 관한 거, 준공에 관한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